네, 1월 14일 애프터마켓 이슈픽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주영입니다. 앞서서도 전해주셨지만 나스닥의 이 하락세가 좀 짙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오늘 밤까지 좀 이어질지 한번 여러 소식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다양한 인물들의 소식들 준비를 해봤는데요. 앞서서 이제 트럼프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여러 인물들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. 그런 소식들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흐름들 한번 체크 같이 해보면서 또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. 앞서서 계속해서 이어서 안석훈 부장님과 함께 하고요. 지수 선물 먼저 볼까요? 체크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다행히 앞서 장 마감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%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. S&P 500은 0.27%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. 나스닥 100이 조금 약보합세 보이는 걸 제외하고는 러셀 2000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. 빅스 지수 모처럼 3%대 크게 하락하면서 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. 그럼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도 일단은 조금 나쁘지 않다고 봐야 하겠습니다. 네, 지수 선물 체크해봤고요. 국내 시장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은데 또 이슈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잘해야 돼요. 그쵸. 좀 주의해야 되죠.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오늘 첫 번째는 머스크 관련해서 소식들 준비를 해봤고요. 사실 지난주에 이제 일정 전해드렸던 게 스페이스 X 이 스타쉽 7차 시험 발사가 있다라고 전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일정이 항상 좀 밀린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. 기후의 영향을 받으니까요.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면 계속 지연이 되니까. 근데 실제로 발사를 한 건가요? 네, 발사 오늘 새벽에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기상 악화로 마찬가지로 한 차례 일정이 좀 밀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이죠. 오늘 좀 일정을 공개를 했다가 조금 이르게 시작을 했던 모습이고요. 새벽에 좀 발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이 펠콘 9이 21개 스타링크 위성을 싣고 플로리다 이 40번 발사대에서 이륙을 했다라고 스페이스 X가 게재를 했고요. 일론 머스크가 다시 재개시한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 생중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생중계 어떻게 했는지 보려고 좀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좀 적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첫 번째 단계 부스터 같은 경우는 재사용됐다라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. 이게 15번째 비행이라고 하더라고요. 굉장하죠. 그리고 또 이번 임무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 12-4로 좀 불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플로리다 이 스페이스 코스트에서 발사하면서 남동쪽으로 좀 비행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사실 이 스페이스 X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차세대 스타링크 이 위성이랑 동일한 이 시뮬레이터를 싣고 간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발사 자체는 우선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소식들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 스페이스 X에 또 이제 요즘 최근에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 있죠. 블루 오리진 관련해서도 오늘 소식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이번 주에 일정이 되게 많던데요? 맞아요.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좀 발사 일정이 있었는데 좀 다소 아쉬운 소식들이 있었던 게 계속 밀리는군요. 기상 악화로 사실 한 차례 좀 일정이 밀렸었잖아요. 그래서 어제 원래 기존에 이제 일정이 있다가 24시간 뒤에 다시 한다라고 해서 13일로 일정이 다시 한번 밀렸는데 이 부분 역시나 좀 실패를 했습니다. 뉴글랜의 첫 데뷔라고 많이들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일로 다시 일정이 잡혔다고 하니까 내일 다시 한번 관련 소식들 나오면 또 전달을 해드리겠고요. 사실 이 블루 오리진에서 공개하는 뉴글랜 같은 경우는 이 높이 자체가 스페이스 X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발사체죠. 펠컨 9을 한 7배 정도 높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엄청 대형 로켓이잖아요. 어마어마한 크기를 좀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설계 자체는 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발사는 이제 처음이고 그래서 첫 데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번에 이제 시험 발사에 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재사용 발사체 시장에서는 스페이스 X를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라이벌로 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목을 하는 모습이고요. 이 뉴글랜 같은 경우는 실제 위성 대신에 블루링 패스파인더라는 걸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. 이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같은 장비들을 좀 운반할 수 있는 거고요.
굉장히 큰 무게를 좀 싣고 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일 제시도 한다라고 하니까 과연 이 스페이스 X의 대항마로 좀 우뚝 설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센텀 독조님이 우주 정복과 탈모는 극복 못하는 건가 하셨는데 탈모는 진짜 모르겠어요. 네. 우주 정복은 일론 머스크가 있으니까 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런 이 베조스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. 달이랑 이제 화성 가는 거 가능할 것이다. 그리고 뭐 우리가 라이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을 했고 그걸 중단하지 않는 거다라는 그런 언급들을 좀 했다라고 하고요. 그거를 또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재개시하기는 했는데 중요하진 않아서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 계속 같이 뭐 협력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들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주 산업에 대한 패권은 확실히 가져가기 위해서 트럼프 당선인도 좀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모근은 아직 정복 못하는 걸로. 모근은 진짜 이거는 어려운가 봐요. 네. 그래서 사실 막 탈모 이야기 나오면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이야기들도 혹시 미국 시장에 나오면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주영 테스트 지금 빵 터졌습니다. 어떻게 되게 좋아하네요. 아닙니다. 너무 생각도 못했던 이슈라서 좀 당황을 했는데요.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 그래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 좀 오늘 시장까지도 한번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대신에 또 미국에서 뭐 로켓랩 USA라든지 몇몇 우주산업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는 사실 최근에 계속 하방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두 번째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저커버그 이야기 관련봤습니다. 뭐 앞서서 사실 이야기 해주셨잖아요.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. 어떻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? 또? 그러니까요. 이 젠슨왕 CEO가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양자 컴퓨팅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최소 15년, 늦으면 30년 정도 걸릴 거고 20년 정도가 적정한 시기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이 부분에 마크 저커버그가 좀 동의하는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가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. 뭐 양자 컴퓨팅 전문가는 내가 아니지만 진정한 실용적인 패러다임이 되기까지는 아직 꽤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양자 기술에 대한 그런 열광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매도세로 좀 가속화가 됐다라고 보도들이 있었고요. 혹시 주영 캐스터 미국 주식 옵션 우리 계속 블로그 전달해주고 있잖아요. 거기서 양자나 그러니까요. 그런 정보는 안 봤습니까?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한번 해볼 걸 그랬어요. 그러니까요. 그저 약간 테슬라만 많이 봤던지라 아이온큐 한번 해볼 걸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풋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. 우리 관련 부서랑 얘기해서 이야기해보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기초 자산으로 좀 따지면은 뭐 아이온큐라던가 뭐 그런 퀀텀 컴퓨팅, D-Wave 퀀텀 같은 종목들 좀 하락세가 짙었는데 이런 흐름들 사실 앞서 이제 정리해 주셨던 게 조금 소폭 반등은 또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 주셨잖아요. 그러니까 젠슨왕 CEO가 이야기한 지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 됐으니까 반등 흐름이 나타날 때가 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소화를 했다. 저커버그가 오늘 또 얘기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슈가 계속될 수 있어요. 그럼 또 이틀에서 5일 정도 또 하락세가 가능할 수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번 주는. 변동성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이런 소식들도 나오면은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세 번째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 저희가 바이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이야기를 좀 저번에 했었는데 그 부분이 뭐 마지막 좀 힘을 좀 쏟는 느낌이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었잖아요. 진짜 모르겠네요.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매일 뭔가를 던져낼지도 모르겠네요. 이것도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. 임기를 앞두고 뭔가 부지런하게 또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어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제재들을 내놨죠. 관련한 소식들 세 번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이제 동맹국들을 중심으로만 공급하겠다라고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. 이 새 규정을 통해서 좀 보면 전 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눴죠.
우선은 첫 번째 등급 동맹국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 등급으로 이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서 18개 국가들이 포함이 됐고요. 미국산 반도체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밖에 기타 국가가 있었고 또 적대 국가가 있었는데요. 뭐 적대 국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중국이라던가 홍콩 뭐 이런 국가들이 되겠죠. 그 밖에 뭐 러시아, 북한, 이란 뭐 이런 국가들이 좀 포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약 20개국이 정도가 포함이 됐고요. 뭐 대놓고 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. 미국이 이제 기술적인 우위를 가져가려는 정책이다. 이렇게 대놓고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뭐 그 밖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수출 통제에도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는 이런 규정들을 좀 사용을 해서 기존에 좀 검증이 됐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데이터 센터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승인들 그대로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도 나왔으니까요. 이런 부분들도 계속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여기에 좀 엔비디아가 반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잖아요. 트럼프 당선인에게 뭔가 이거 좀 하지 말아줘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 앞서 또 권미정 아나운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적용되는 시점이 1년 후라면서요. 맞아요.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분위기를 이게 또 어떻게 뒤집을지 또 모르니까 당선 이후에 조금 더 살펴보면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. 다만 주가에도 좀 영향을 줬던 모습이니까요. 이런 부분들이 국내장에 좀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슈픽이었습니다. 이제부터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 채널K 글로벌과 함께하세요.